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비토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플레이오프에서 헨트를 제치고 16강에 왔다.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평가와 달리 예선에서 부진했는데 토너먼트로 올라왔고 이제 우승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지난 주말 리그에서는 나리가 최강인 레알에 승리했는데 이스코의 결승골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1차전에 페레이라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안토니와 이스코, 아빌라 등 해결할 선수는 차고 넘친다. 비토리아 기마랑이스는 예선 6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16강에 진출했다. 피오렌티나 상대로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물라다볼과 장크트 갈렌 등을 제압했다.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7위에 머물러 있지만 24라운드까지 단 5패만 당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다. 빌라누에바와 멘데스가 버티는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 1차전 패배를 피하려 할 것이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최근 리그에서 레알과 소시에다드, 헤타페 등 어려운 상대를 모두 제압하는 등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올라온 모습이고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카르도주와 알티미라가 중원에서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고 안토니와 루이발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파나티나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아이슬란드의 강호인 비킹기를 상대로 1차전 원정을 패했지만 2차전 테테와 물라데 노비치의 골이 나오며 승리하고 16강으로 올라왔다. 첼시와 피오렌티나, 베티스를 제외하면 가장 전력이 좋다는 평을 듣는 팀인데 플레이오프를 통과했다. 그러나 16강부터 조추첨 결과에 의해 피오렌티나를 상대한다. 홈이지만 극단적인 공격 축구로 나서긴 어렵고 우나이와 체린이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컨퍼런스 리그 예선에서 첼시와 비토리아의 뒤를 잇는 3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두 시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하는 등 컨퍼런스 리그에서 강점을 보였는데 이번 시즌은 우승을 노리고 있다. 보브의 부상 이탈 이후 팀이 다소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난 주말 레체전 승리로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파나시나이코스의 승리를 본다. 피오렌티나가 객관적 전력면에서 다소 나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오렌티나가 레체전 승리 이전 3연패를 당했고 특히 원정에서 최근 부진한 게 걸린다. 우나이와 시오피스가 상대의 중원 침투를 저지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주리치치와 테테, 만치니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파나시나이코스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몰데 대 레기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몰데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샴록을 잡고 16강으로 왔다. 홈에서 패하며 탈락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원정에서 승리했고 승부차기를 통해 레기아를 만나게 됐다. 단 샴록전에서 센터백 아문센이 퇴장당했기에 전력 누수를 안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그래도 에이크렌과 굴브란센 등 자국 리그 최고의 공격진이 있기에 홈에서 승부를 볼만하다. 레기아는 폴란드 리그에서 레흐 포즈난과 야기엘로나 등에 밀리며 4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첫 4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16강 직행에 성공했다. 리나리스가 예선 3골을 뽑아내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푸쇼에크와 쿤 등 돌파가 좋은 측면 자원들이 상대 수비를 공략했다. 몰데의 승리를 본다. 조별 예선에서 레기아가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모두 패했다. 또 최근 리그에서 흐름도 다소 아쉽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몰데가 원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질 것이다. 브레이비크가 중원에서 패싱 게임을 통해 기회를 만들 것이고 굴브란센과 코사, 에이크렘이 문전 침투로 해결할 몰데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코펜하겐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펜하겐은 플레이오프에서 분데스리가 팀인 하이덴하임에 승리했다. 홈에서 패하며 탈락이 유력했는데 원정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드라마를 완성했다. 나란히 컨퍼런스 리그 4골씩을 기록한 케빈 딕스와 치에카가 중요한 골을 터뜨렸고 교체로 들어온 로드리고의 골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16강에서 우승 후보 1순위인 첼시를 만나는 어려운 상황이다. 첼시는 예선 6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당연하게 1위로 올라섰다. 리그컵이나 FA컵 등 잉글랜드 자국 내의 리그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탈락한 데다 리그에서도 최근 순위가 하락했는데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전력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타이릭 조지와 구이오, 카사데이 등 로테이션 자원들 위주로 나서도 막강했다. 이 경기부터는 토너먼트기에 팔머와 주앙 펠릭스, 네투 등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코펜하겐은 페레이라와 가라난가 등이 중앙 수비로 나서는데 공격 상황에서 공중볼 장악에 강점을 보이지 못했다. 엔조와 카이세도가 중원에 나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것이고 은쿵쿠와 네투 등이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첼시 상대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의 알크마르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튀르키의 선두인 갈라타사라이를 잡고 16강에 진출했다. 홈에서 3골차 승리를 거뒀고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에레디비지의 정상급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주는 트로이 페럿이 예선 4골을 터뜨리며 팀의 공격을 책임졌고 미나스와 쿠프마이너스의 중원 지원이 대단했다.
특히 홈 강점이 확실한데 갈라타사라이 외에도 세리에 강호인 로마를 잡으며 홈에서 잘했다. 토트넘은 유로파 36개 팀이 결혼 예선에서 4위를 차지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며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유로파에서는 선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비카리오가 돌아와 넘버원 키퍼의 공백을 메웠지만 스트라이커인 솔랑케와 히샬리송, 센터백 듀오인 로메로와 판 더 벤 등이 빠져있다. 그래도 단소와 그레이 등이 수비에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최근이다. 접전을 본다. 자신을 버린 전 소속팀을 상대하는 트로이 페럿이 어느 때보다 경기에 집중하고 골을 노릴 알크마르다. 그러나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중앙 미드필더 미나스가 부상으로 빠진 점이 아쉽다. 벤탄쿠르와 파페사르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홈팀의 공세를 저지할 토트넘이 절반의 성공과 함께 홈으로 돌아갈 것이다. 6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메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2개 대회에서 결승 진출을 노린다. 코파델레이 4강 1차전에서 레알에 패하긴 했지만 한 골차로 경기를 마쳤기에 2차전 승리를 통해 결승으로 가려하고 유로파에서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조규성의 미트월란 상대로 2경기 7골을 폭발하며 완승했다. 웨아사발과 쿠보, 멘데즈 등 위력적인 이선 자원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고 주비멘디의 중원 경기력도 인상적이었다. 메뉴는 예선 8경기에서 5승 3무로 무패를 기록했다. 대회 시작은 3연무였지만 파오크전 승리를 시작으로 풀젠과 레인저스 등을 모두 잡아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해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다. 디알로와 코비 마이누를 비롯해 여러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고 지난 주말 FA컵에서는 풀럼에 패하며 탈락했다. 페르난데스와 가르나초, 회론과 맥과이어 등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 하락세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본다. 메뉴는 직전 경기에서 투톱을 가동하며 윙어 없는 경기를 했다. 레시포드도 감독과 불화로 떠났기에 가르나초를 제외하면 측면에서 기대할 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마즈라위와 달롯은 윙어가 아닌 풀백 자원이기에 수비에 조금 더 특화된 선수들이다. 중앙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 시도를 할 메뉴를 잘 저지할 것이고 웨아사발과 베커, 쿠보와 오스카르손이 확실하게 기회를 노릴 소시에다드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